안녕하세요.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안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코치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코치로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제가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코칭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아동을 공부한 아동복지, 그것도 그냥 아동이 아니고 아동복지를 공부한 학자이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할 줄 알았죠. 당연히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참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어릴 때는 아이와의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말까지 제가 쓰면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이겨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되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하고 잘 소통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코칭이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한 건 아니었고 이제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어서 제가 리더십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빨리 코칭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몇 가지 기술과 그리고 그 생각하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코칭의 철학에 보면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뭐냐 하면 첫째는 스스로 그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들을 때는 아이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첫째 생각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모두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답을 가져야 될지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철학이 뭐냐 하면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첫째 원칙의 철학에 따라서 스스로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치가 있다면 더욱더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의 경우에 꼭 뭐 코치가 아니어도 어쨌든 아이를 좀 더 지원해 주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코칭 공부를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제가 코치가 되기 전에는 아이를 바라볼 때 제가 또 왜 저러지, 제가 정말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쟤는 바로 잡아야 돼, 내가 정말 강한 훈육을 해서 쟤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치가 되고 나서 그 관점을 배우고 나서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쟤는 어떤 이유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저 아이가 바라는 것은 뭘까? 아마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저 아이가 더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을 내가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바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다시 바라보니까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고 있었고요. 아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뭔지를 제가 좀 더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시를 들은데 저희 그 아이가 고집이 되게 세고 저희 큰 아이가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가면 막 들어눕고 뭐 자기가 물건 원하는 거 있으면 안 사준다고 막 떼쓰고 막 정말 너무나 고집이 센 그리고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일관성 있게 얘를 탁 잘라야 돼. 얘가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사주고 내가 뭐 너에게 질 줄 아냐? 그러면 너는 행동 강화가 될 것이고 더 나쁘게 그것이 강화가 돼서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코치가 되고 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 그것이 내가 적절한 생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이유가 있겠지.
뭐 때문일까? 아이 마음을 좀 더 바라보자.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니까 얘가 진짜 사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도 뭐 예쁜 옷이 있는데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고 싶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제가 일관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옷이 사고 싶은데 남편이 이거 사주면 행동 강화가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사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이제 아이의 마음을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사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제 그렇게 제가 코치가 되고 나서는 모든 관점에서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아이를 알려고 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제가 원하는 그것에 내가 무조건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이는 당연히 자기의 마음을 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공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라는 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더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는 그냥 무조건 사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받았다는 것 때문에 점점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이제 행동,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아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쟤는 나쁜 아이야, 쟤는 내가 행동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쟤도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쟤는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아이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는 너를 존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치로 20년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치가 아닐 때는 제 생각이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당연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코치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뀐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상대편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이걸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생활 가운데 계속 실천하고 있고. 근데 물론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코칭할 때는 제가 막 다다다다다 하면 저희 남편이 그래서 옆에서 코칭 막 이랬어요. 정신 차리고 코칭하라고.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질문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이를 성공적으로 잘 키우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더 많이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듣고 이해하고 아이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체크리스트, 나 아이한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온전히 아이에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나 오늘 점심이 어땠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는 어땠니? 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시고, 그래 오늘 점심은 어땠어? 오늘 친구는 어땠어? 그것을 더 많이 물어보시고 더 많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데 정말 초점을 맞추시면, 그러면 아이를 성공적으로 잘 기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